충격 발언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이른바 대장동에 그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첫 공판이 열려서 아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그 첫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아주 일파만파, 예, 아주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토미니스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 소중한 정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셔요, 김 박사님. 네, 스타벅스도 신세계 아까 얘기한 정용진 그 부회장의 이 계열사인 거 아시죠? 네, 스타벅스. 요새 스타벅스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난 오늘부터 스타벅스 절대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멸공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예, 이른바, 왼쪽에, 진보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지금, 보수 우파 쪽은, 예, 신세계를 오히려 더 많이 이 돈줄이라고 그러죠. 혼줄이 아니라, 예,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선이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제가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여러분들의 주목을 받을, 예, 그럴 달파, 예, 멸콩, 이런 거,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 소재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어제 김만배 씨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의 지시한 방침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네, 바로 지금 수사, 거의 한 100일 이상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예, 이재명의 윗선은 글쎄요, 우리는 압니다. 예, 대장동이 성남시의 이 구획 땅이었고, 그 당시 시장이 또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였고, 본인이 스스로, 예, 대장동 프로젝트는 내가 설계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선은 이재명을 떠올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 관련돼서 검찰이나 경찰, 어떻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예 시도조차 안 했죠?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본인이 인정한 대로 핵심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 지금 그 민주당 선대위의 부실장입니다. 부실장. 이른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서면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조사는, 예, 그러고 이 정도의 지침이 나온다면은 이재명의 방침을 나는 따른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거는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의 의혹과 당사자들의 이 증언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미리 조사를 했어야죠. 예, 그러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게 뭡니까? 2달 지난 다음에 이 언론에서 하도 이게 난리법석으로 지적을 하니까, 예, 이런 수사는 정말 초등학교도 이런 수사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겨우겨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그런데 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재명, 이 수사를 안 받네?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구도로 점점 되면은, 아하, 옳지. 그러면은, 요렇게, 물고 늘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은 당연히 자기를 고용한 그런 그 돈을 받고 고용한 그 분들의 무죄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권이건 아니든, 예. 바로 이재명, 정진상 쪽에 수사 칼날이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이재명의 방침을 나는 따른 것이다 라고 해야 본인도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지시를 내린 사람도 죄를 지금 묻지를 못하고 수사, 조사를 못하는 판에, 그렇다면 나는 성남시, 또 성남시의 시장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니까요. 성남시의 방침을 내가 따른 것 뿐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무슨 배임이 되느냐라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아주 재빠르게 한 것이죠. 이재명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니까 요렇게 진술을 하면은 법리를 이용해서 피해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아주 들썩였죠. 저녁 무렵에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다. 그건 성남시의 지시를 따른 거기 때문에 다르다. 어떻게 개인 이재명이 그걸 지시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궤변입니까? 예. 성남시가 무슨 지시를 하고 방침을 하고 그런 이런 생물입니까? 성남시는 어엿한 법인입니다. 법인. 성남시의 관청이죠. 관청. 그러니까 이 지시 또 방침 이런 것은 당연히 성남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시장과 성남시라는 법인체를 그렇게 분리를 합니까? 성남시란 법인이 스스로 지시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 김만배가 이런 진술까지 해? 이재명의 방침을 따랐다고? 그러면 점점 이게 이재명한테 더 옥죄는 그런 결과가 오겠다라고 내놓는, 대변인 성명으로 내놓는 게 바로, 방침과 지시를 한 거는 성남시지 이재명 개인이 아니다라고, 이 디펜스를 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성남시가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방침을 내놔요? 성남시를 주관하는 총책임자 시장이 지시를 하고 방침을 정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급하면은 이런 형색이 납니다. 빨리 성남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 분리. 그리고 그건 성남시가 한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 근데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은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예,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청와대라는 그런 이 별도 조직, 별도, 청와대는 뭐 법인은 아니니까 별도 법인으로, 조직으로 봐야죠. 조직이 어떤 지시를 하고 합니까? 청와대에 속해 있는 뭐 대통령이든 민정수석이든 어떤 특정인이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 대변인 성명은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습니다. 네. 박상철 님이 무덤에서 이주일 씨가 웃겠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네요. 치즈조아님, 엔돌핀님, 비트님, 로리아님, 송여권님, 이사랑별님, 그런데님, 네. 정유진님, 네. 아주, 의견들을 활발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안동이 지옥 간다. 천한 것이 거짓말하면 안동이 지옥 간다? 예, 안동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예, 김재선 님도 참다 한 말씀 하셨네요. 예. 너무 속여먹는 대선 후보는 아예 낙선을 시켜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글쎄 뭐 특정 후보 낙선 그거를 제가 강조할 입장은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그렇게 분리를 해서 뜨거운 불을 피한다? 예, 이거는 관련 기사로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 시각물 나오는 그 기사가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네, 검찰 수사 이재명 앞에서 스톱, 멈추자. 김만배가 나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라는 식의,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것이죠. 이 법리 싸움에서, 이제 이재명이 무죄를, 이른바 죄를 물을 수 없는 형국으로 가니까 나는 그분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죄면 나도 무죄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에, 어제 대장동에 첫 재판을 열렸다고 하는데 5명의 이른바 5인방, 배임 혐의가 적용된 7개 독소 조항과 5인방의 저 사진이 딱 있는 것이죠. 5인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지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남욱, 천화동인 4호 소유지 남욱 씨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 정민용, 정성남도계공 투자사업 파트장 이 변호사죠. 정영학, 천화동인 소유주. 네, 다 배임죄, 뇌물 제공 혐의, 뇌물 수수 혐의. 남욱은 뇌물 제공 혐의, 유동규는 뇌물 수수 혐의, 김만배는 유동규와 배임을 공모를 했고 유동규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했고 5억 원은 이미 제공을 한 혐의, 이런 식으로 다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을
그 검찰에 넘김으로써 이게 만천하에 지금 이제 그 퍼즐 맞추기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정영학 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데요. 이분은 지금 배임 혐의로 지금 이제 이렇게 재판에 서고 있습니다만은 배임 혐의 적용이 된 7개 독소 조항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금융 컨소시엄의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은 신청을 못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예, 바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렇게 쉽게 수천억을 돈을 벌었는데요. 이게 바로 일본의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은 신청을 못했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건설사가 끼면은 이 컨소시엄은 이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사실 말 못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이 이른바 건설 프로젝트에 건설사는 참여를 못한다. 반드시 시중은행을 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이 독소 조항의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도 보시죠. 컨소시엄 대표사가 신용중급 A 트리플로 제한을 한다. 그래서 시중은행만 가능을 하게끔 만들어서 바로 그 중에서 하나은행이 김만배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저렇게 수천억 원을 이득을 지금 본 것이죠. 네, 세 번째, 컨소시엄 대표사 부동산 프로젝트 실적이 7천억 원을 못 박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조항으로 지금 다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 참여 안 하도록 금리를 2.5% 이하로 낮게 책정. 금리를 낮게 책정하면은 어떻습니까? 은행은 어차피 이제 예대차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주안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관심을 받지 않도록 이른바 하나은행 화천대유에 그런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죠. 네. 바로 이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를 하지 못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가 이익 배분 요구를 못하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넣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지금 어제의 첫 공판에서 이 김만배의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을 나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상당한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윗선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먼저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 지금 비서실 부실장의 조사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진 않더라도 아마 이 정진상이라든가 또 김용, 이용인가요?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했던, 그 사람을 시켜서 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의 먼저 선 수사, 그 다음에 후 윗선,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김만배 워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위험 투자를 감수해서 이익이 난 것이지 배임의 결과로 돈 번건 아니다. 바로 자신에게 적용된 그 배임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다. 나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뿐이다 라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이재명 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방침을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참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은 없죠. 오늘 재판했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들러서 재판을 하는 거를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한테 엄청난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그 상황이 몰랐을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에 피해가는 그 방법이 오늘 재판했어요? 마치 자기는 몰랐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여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의 지시가 아닌 그 성남시의 방침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남시의 방침은 이 방침을 도대체 누가 방침을 안 들었는지 그게 시장 아니면 누구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이죠.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을 저렇게 분리를 해도 유분수지 저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여당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몸통 이재명을 특검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장동 5인방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를 했을까요? 국민 참여를 하면은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시민들이 이른바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 치열한 법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국민 정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시민들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재판관으로 들어온다면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화천대유 게이트가 얼마나 많은 민심을 들끓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민 참여 재판이면 오히려 불리하다.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민 참여 재판을 들어오면 틀림없이 아마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다. 차라리 아주 돈을 좀 쓰고라도 법리에 밝은 그런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를 사서 이 변호사 법리 투쟁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 얼마나 지금 이 대장동 또 화천대유 게이트에 이른바 7%로 지분 7%로 6,300억을 벌었다는 게 이거는 뭐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얘기 맞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국민 참여 재판도 거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이 대장동 이른바 이제는 다시 대장동이다라고 슬슬 이제 군불이 떠도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인데요. 이것을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유진님, 종사비아님, 엔돌피님, 토리아님, 네, 많이 지금 속속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이 서두에 여러분께 청을 하나 드렸습니다. 살짝 무슨 버튼이요?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십사라는 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이 쭉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독 버튼 아직 깜빡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